네, 현재 시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아쉽게도 코스피 쪽이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도 금요일을 정리해주는 남자죠.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정민 팀장님, 대표님 두 분이 계시는데 네. 오늘은 이정민 팀장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 다뤄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실적이 답이다?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창사 최대 분기 수치를 재차 이번 1분기에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게 이게 뭐 하나의 증권가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증권사들이 다 실적을 좋게 보더라고요. 그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좀 화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87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7% 이상 증가하며 창사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호실적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염성우 계열 제품이죠. 가성소다와 ECH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지역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다시 한번 좀 충격이 있다 보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좀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3월 달에 ECH 가격은 톤당 3,03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연초 대비해서 23% 급등한 그런 가격대인데요. 반면에 이제 그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설비의 정기 보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동사가 유리한 영업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국내에서 이제 한 128톤 정도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해서 160만 톤까지도 이제 아마 국내에서 수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겠죠. 근데 요소는 지금 글로벌리하게도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판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동사에게는 강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 브랜드로는 유록스를 동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유록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요소수 대란 속에서 피해를 봤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요소수 하면은 어떤 회사가 유명한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롯데정밀화학이 딱 눈에 띄죠. 그런데 제가 앞서 키워드를 실적이 답이 다로 끝난 게 아니라 물음표 2개 붙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난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충분히 올라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1분기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실적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물음표를 붙여봤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항상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네,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다 오르면 부자 아닌 사람 없을 겁니다. 그만큼 주식은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동사 주식 굉장히 실적이 좋은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미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우스도 있지만 물론 반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뷰를 가지고 바라보는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좀 이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그 화학 섹터 자체의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할 때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지만 하락할 때는 또 사이클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차트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어야지만 매매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내 계좌를 지키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대비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좋은 종목이 효성 TNC일 것 같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그
이제 동사의 그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추천을 좀 많이 했었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런 그 주가가 방향성을 그리면서 이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리포트도 잘 나왔고 그리고 많은 증권가에서 1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주가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따라 들어가도 괜찮은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정민 팀장님은 이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시겠습니까?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느리지만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제 성향이 많이 갈리죠. 또 대형주 매매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테마주 매매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테마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동사 주식을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대형주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께는 참 동사 주식만큼 편안한 주식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좀 뽑아봤고요. 제가 항상 대형주 매매를 강조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 이평선을 올라탔는지 또는 그 아래에 있는지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동사 주식 외적으로 효성 TNC를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시 이제 계속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121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제일 좋은 부분은 이제 거래량도 같이 동반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저는 가장 좀 동사의 주식을 좋게 보는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주가가 쉬어갈 때 이제 매수를 하면은 가장 적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121선 부근 살짝 위에 있는 8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99,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 여기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3월 초에 이제 형성을 했죠. 그래서 73,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은 느리지만 편안하다라는 한 줄 평과 함께 목표 주가 99,000원, 손절가 73,000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실적만 보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책임 경영하는데 최근 책임 경영을 위한 대표의 장내 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 때문에 급락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전환사채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예정돼 있던 거였는지 책임 경영의 일환인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어요. 네.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트에 들어가셔서요. 그 CB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투자할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좀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카카오 게임즈에서 CB 물량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 앞두고 있는 물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가 선행해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동사 주식도 오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 행사가 이제 그 신주 언제 이제 상장이 되냐면요. 이번 달 15일 날 상장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물량은 한 83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의 14%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군다나 그 전환가액은 주당 1,807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버킷 스튜디오의 오늘 주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주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행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그 강지연 대표가 동사 주식 2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4,500원대 매수를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또 나온 기사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동사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까지 또 가는 맞아요.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그때 또 시장에 나왔던 이슈는 이제 동사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이제 그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정관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기대감이 아직은 시장에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관련된 사업을 얼마나 회사가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미 관련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한 이력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빗썸이랑 같이 공동 출자를 해서 빗썸 라이브라는 이제 법인을 좀 출시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와 함께 이제 메타커머스를 설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버킷 스튜디오에 대해서 오늘장 하락을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의견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메타버스에 다시 기대감도 커지고 여기에 가상화폐까지 엮이면서 네. 버킷 스튜디오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한 줄 평과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먹어놓고 부정적이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아리송하시죠? 근데 사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란이 하나 터졌었습니다. 바로 피자헛 대란이었는데요. 네, 피자헛에서 이제 그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피자헛 피자를 88%나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피자헛 매장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이제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을 이용해서만 결제를 했을 때 그런 할인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이제 페이코인을 관련된 어플들을 다운받고 또 페이코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코인이 나도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인을 한 번도 결제 못 해보셨던 분들도 놀랐던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결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되더라. 그래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감을 못 느꼈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도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ICO를 이제 정부에서도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 거기다가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수혜로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 매수 시점 가격으로는 4,1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었죠. 3,38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하락했다고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4,100원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해보자.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가 3,38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저는 페이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몰라서 네. 너무 안타깝네요. 다음번에는 그러게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TYM 농기계 열풍입니다. 식량 위기 속에 에그테크 바람을 타면서 농기계주들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사료 비료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무서워서 접근 못한 분들 많았겠지만 농기계주들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워낙 잘 그쵸. 보여줬기 네. 때문에 이번에 믿고 투자하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동향부터 짚어보죠. 네, 일단은 지금 그 농기계가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수출액이요,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44%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 1, 2월만 놓고 보더라도 트랙터 수출액이 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내 그 트랙터 관련되어서 탑3 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게 아마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트랙터가 많이 팔리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비 파머가 현재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일반적인 직장인들 또는 네. 개인들이 이제 취미 생활로 이제 주변에서 농지를 이제 그 개간을 하는 게 가장 큰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주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각 나라별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사들이 마침 더 이상 더 많은 트랙터를 찍어내지 않고 있다 보니 그런 반사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지난번에 네. 채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쵸. 파테크라는 그 맞아요. 신조어가 생길 네. 정도로 그냥 내가 조그맣게 차리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터라고 해야 되나? 그쵸. 텃밭? 네, 텃밭. 그런 게 있었다면 해외에서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진짜 하비 파머가 생기면서 농기계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농기계 주하면 떠오르는 게 첫 번째 1등 대장. 그쵸, 대동이 대동.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등으로는 TYM인데 어떻게 보면 대장만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2위 TYM이 합병을 한 이후로 네. 올해 오히려 대동보다 더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로 예상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TYM을 사는 게 맞는지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네, 제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선수는 대장주만 매매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생겨서 대장주가 상한가에 가 있으면 2등주, 3등주 따라잡기 많이 하시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다 파란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장주만 매매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TYM이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는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종목을 접근하려면은 대장주인 대동을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글로벌 1위 사업자가 그 존 디어라는 회사고요. 국내에서는 대동인데 이렇게 이 1위 사업자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장고장이 작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릴 종목은 결국에 대장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이 오히려 매매를 한다면 농기계주를 사본다면은 대동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근데 지금 또 대동을 들어가자고 하니 내가 늦은 것 같아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뭐 에그플레이션, 에그테크 이렇게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 봐야 될 만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한번 꼽아볼까요? 네, 저도 이 질문지를 작가님께 받고 제가 좀 눈을 좀 비비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그 템버거 종목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쓴 건데. 그러시구나. 네. 네. 죄송해요. 역시 화끈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농기계 관련주보다는 저는 그렇다면 스마트팜 종목에서 좀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LG전자에서 티운이라는 가정에서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 기계를 내놔서 굉장히 또 이슈가 좀 많이 됐었었죠. 이렇듯 실제로 이제 그 농지에 많이 가보면은 요즘에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프트웨어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조도를 일정하게 각 생물별로 맞게끔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종목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표 종목으로는 그린플러스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쉽게도 동사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도 최저점 대비해서는 이미 템버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00원대 종목이 2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스마트팜이 전 세계적으로 2030년도까지는 300조 시장으로 커질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 농촌 시장이 많이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동사 주식 충분히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라면은 그린 플러스를 매매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15,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왕 먹을 거면은 뭐 템베고 한번 먹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린 플러스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템베고라는 확신은 못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정리해주신 이정민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